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70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1970년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막 그 산업 부흥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소비자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고요. 60년대 말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상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소비자라는 데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1970년 1월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말 그대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요. 소비자 이익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자신의 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계속 변화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이 막 시작이 됐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무역 자유화, 또 FTA 이런 식으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비자 운동의 방향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바뀌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온라인 거래,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시장과 다른, 그러니까 비대면이고 선불식으로 돈을 소비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방식인데, 거기서 오는 위험이라는 거는 기존의 시장이 갖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은 또 다른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단지 비대면 거래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AI라든가 지능정보 사회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자신의 결정을, 그러니까 소비자의 결정을 대신해주는 이런 시장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의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갖는 소비자 권리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의 소비자가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지능정보사에 맞는 소비자 권리는 무엇인지, 또 거기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운동은 실생활과 굉장히 가까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통신비와 관련된 운동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5G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시장에서 상품이 나온 지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초반에 사실 5G가 제대로 서비스 준비가 안 된 채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요금을 지불을 했죠. 그 이전과 다르게.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2년 반 지나면서 커버리지는 많이 넓어졌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신 서비스의 품질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고가의 요금제라든가 아니면 단말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통신비와 관련된 그런 활동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중고차 하면 사실 속아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시장의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야였는데요. 올해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능정보 사회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소비자 권리가 사실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차별받지 않는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AI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거기에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 과정들의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활동들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안전의 문제는 사실 지금 이전에 상품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상품의 안전 못지않게 그 보안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아파트 거실에 그 월패드에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안전 문제와 다른 소비자 안전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소비자 보호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때때로 소비자들이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블랙 컨슈머니 이런 거는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소비자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는 사실 이전에 시장에서 사업자, 소비자, 또 뭐 정부 이렇게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끼리 거래하는 C2C 거래도 굉장히 나오고 해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소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은 당연히 이제 따르는 것인데, 특히 기후 변화나 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단지 소비를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비자 권리 못지않게 소비자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비자 이익에 봉사하는 단체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고요. 그 이익은 사실 개별적인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이나 사회에서 소비자 전체가 갖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소비자들이 사실 정보를 갖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사업자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 소비자 문제의 발생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때문에 소비자 교육을 강조하고 또 매주 소비자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교육을 하기도 했고, 또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서 뭐 테스트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그런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정보 사회가 되면서 사실 개별 소비자들도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정보에 접근도 쉽고, 물론 그 소비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 소비자에게는 저희가 정보를 좀 더 활발하게 제공하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시장에서 왜곡된 정보도 있거든요. 잘 포장된 정보, 정말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가 아니고 소비자 선택을 오도하는 정보들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정보 기술과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체의 힘으로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시장이 결국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컨슈머 맵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운동을 홍보하는 매체의 역할은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요. 소비자 운동의 가치를 소비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